경남도의 전체 33% 이상에 달하는 공장이 김해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해시가 난개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슈피플에서는 김해시 난개발 이대로 괜찮은지 김해시의회 이영철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경남도 공장의 33% 이상이 이제 김해시에 있는 것인데 네. 난개발 우려가 좀 지적이 됐고 네. 문제는 이번에 그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끊임없이 지적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네. 정확하게 이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뭐죠? 김해시가 난개발을 정비하겠다고 뭐 기존에 TF팀을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내놓은 대책이 그 난개발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인지 난개발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인지의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그 김해시가 내놓았던 대책안 조례 개정안에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공장 확장 부지를 1.5배였던 것을 이제는 2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또 하나는 그 조그만 동산, 개발 중에 있는 동산들이 최저와 최고 높이가 50m 이내, 그다음에 넓이가 1만 평 이하일 때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두 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조항이 난개발을 더 부추긴다는 조항인데 네. 그런데 이 난개발 이 조례안의 그 취지가 네. 난개발을 정비한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취지가 있었죠? 시에서는 난개발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을 했지만, 그 조례 개정안 중에 몇 가지 조항들은 기존에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난개발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안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안은 난개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공장의 그 확장을 1.5배에서 2배까지 넓힐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난개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다. 김해시의 7개 읍면에 그렇게 산 아래에 보면 되게 많은 공장들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공장들이 맨 위에 있는 공장 밑에 쪽은 확장할 곳이 잘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맨 위에 있는 공장들이 1.5배에서 2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2배만큼의 산을 더 깎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난개발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의회 본회의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지금 통과를 돼버린 상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김해 생림면 나전이죠. 네. 김해 나전 석산지구. 네. 그 당시에는 채석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네. 이제 복원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이 매립이 됐다는 의혹이 네. 때문에 계속 의혹이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밝혀진 현장의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김해시의 굉장히 큰 사안 중에 한 곳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그 3개 나전지구의 석산을 도로를 채취를 해서 많은 개발을 했었는데, 지난해 9월경에 그 내부 공익 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 내용에 의하면 당시에 석산을 개발했던 경부공룡이라는 회사에서 그 신고 허가된 양 이상으로 추가 채석을 했고, 네. 또 지하로 추가 채석을 했고, 추가 채석을 한 이후에 그것을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유류, 생활 폐기물 등 여러 가지 잡 폐기물들이 들어간 온갖 폐기물들을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복구를 했다라는 예. 신빙성 있는 제보를 접수를 해서 지난 9월 5일 날 그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제보가 밝혀진 이후에 저희들이 그 시추 조사를 다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시추 조사를 진행을 해서 시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오염이 된 것으로 그 기준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김해시에서는 그 석산 개발 당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양 오염 정밀 조사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3개 나전 도시개발 사업 논란이 사실 아직도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네. 3개 나전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오던 과정에서 또다시 이제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까지 제기가 됐고,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상황이 없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자는 계속 도시개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그러면 토양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정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고,
저는 그것 자체가 이미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양 석산 개발할 당시에 폐기물을 묻었던 것이 지금 거의 심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즉시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걸 조사를 해서 그 오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것을 다 정화를 해야 됩니다. 정화를 한 이후에 정화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상황이 오히려 그 불법을 저질렀다면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용인해주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 사업자한테는 또 그만큼 시간을 또 주는 것이고 양쪽에 다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와중에 실제로 토양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한 수질 오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자체장이 빨리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거를 규명을 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규명하지 않는 것이 첫째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는 수질이라든가 낙동강 오염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낙동강 환경유역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토양 오염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지금 거의 확실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그 토양 오염 조사를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낙동강 환경유역청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 상태로 결과적으로 병이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이 어떤 난개발이라는 도시개발, 물론 이제 공장도 계속 짓는 것도 난개발의 또 부분 중에 하나고 도시개발, 이 도시를 계속 짓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부지에 이제 이런 일이 났던 건데, 하여튼 좀 해결이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이 도시계획 관련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도심과 원도심, 또 원도심이죠. 원도심과 새로운 도시에 대한 개발 과정에서 보면 원도심이 항상 쇠퇴하는 부분. 그래서 원도심을 살리자는 부분은 이제 경남도 지자체에서 모든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인데, 실제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의견들의 얘기를 들으면 원도심을 많이 살아나기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원도심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난개발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원도심이 자꾸 낙후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 지역을 자꾸 산지를 깎아내려서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산지 개발도 난개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원도심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존의 산지는 보호하고 가급적이면 개발을 유도하려면 이미 낙후가 돼서 재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원도심을 개발한다라면 원도심도 개발을 하고 산지도 보호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을 텐데 지자체나 그 사업가들이나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원도심은 나누고 새로운 녹지들을 자꾸 싼 값에 사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양쪽에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참 앞으로 이 지적들 좀 많이 해주고 계신데 원도심 문제라든지 또 난개발 문제 참 동전의 양면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다 원만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좀 앞으로 행정이나 여러 가지 또 의원님 활동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해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좀 해주고 계신데요. 난개발 도시에 대한 이 불명예 해소를 좀 해야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해시가 전국 그 도시 중에 난개발 1, 2를 지금 다투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행정이나 정치인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난개발을 오히려 더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선심성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이제는 종합적으로 난개발을 실제로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허가를 남발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아직 가용한 땅이 있는 만큼 그쪽에 소규모의 어떤 산업단지를 뭐 시가 됐든 국가의 재정을 좀 받아서 하든 그 영세업자들이 그쪽으로 모여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도시의 개발은 참 중요한 거긴 하지만 개발이 이제 너무 난개발로 가다 보면 주민 피해도 있을 것이고 항상 이 환경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참 중심을 맞추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정치를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생활이 곧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치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건 정치권에서 다 결정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만큼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난개발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직접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을 땐 정치에 관심을 갖고 어떤 안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개진해주는 정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속으로 생각만 하고 계시고 그걸 바깥으로 표출하시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각종 시민단체에 많이 또 가입을 했으면 좋겠고 각종 일상생활 정치와 연관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또 많이 내야 네, 또 조례로 반영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게 좀 더 앞으로 좀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난개발 도시로 불명예를 안고 있던 이제 김해 씨가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바라시는 것처럼 친환경 도시 네, 누구나 잘 살지만 네. 환경적으로는 깨끗한 도시 네. 그런 도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